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탄탄대로 장동준 쌤입니다. 자, 2024 수능 대비 6월고 모평 분석 국어 6강. 자, 9월 모평 우리 선택 과목 화작 언매의 문항 분석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화작부터 볼 건데, 자, 화작 문항 분석입니다. 제일 뻔한 패턴이죠. 뻔한 패턴이 나와 있고, 먼저 35번에서 37번까지 여기까지 이제 화법이거든요. 화법 중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발표가 나왔다는 거야. 발표. 그러면 이제 발표라고 하면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유형이 딱딱 정해져 있어.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발표자의 어떤 그런 말하기 방식. 발표자가 어떻게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지금 35번의 발문에 보면 발표 전략이라고 써 있죠. 예.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료 활용. 근데 여기서 자료 활용이 36번에 나와 있죠. 자료 활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발표 흐름을 고려할 때 A로 가장 알맞은 건데 이게 청중의 질문이니까 청중의 반응. 넓게 보면 청중의 반응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5번과 36, 37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정된 거예요. 35, 36, 37 이렇게 이제 된 거다. 그러면 발표 전략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내용 일치로 풀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사실 35번에서 37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도 해설 강의할 때는 이제 다루지 않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하지만 저는 다룹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35번에 위발표 활용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인데, 자, 이거는 왜냐 그러냐면 이제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발표 내용을 제시할 뿐이지 그 제시 순서를 밝힌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답이. 그러면 1번은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발표자가 어디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청중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곰팡이의 생육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했던 활동이 기억나나요? 라고 이제 청중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표에 대한 어떤 그런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정답이었고 3번.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발표자는 지금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발표자가 두 번째 문단에서 식물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가 식물뿌리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라고 이제 청중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식물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번도 적절. 그 다음에 4번. 청중이 특정 대상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대상의 정의를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곰팡이와 식물뿌리의 상호작용에는 곰팡이 균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발표자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균사는 곰팡이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무언 모양으로 실 모양으로 이어진 것을 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청중이 이 균사 개념을 파악하도록 이제 균사의 정의를 제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상의 정의를 제시했다, 균사의 정의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정 대상을 일상적 소재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발표자가 식물 뿌리를 이 감싸고 있는 실처럼 생긴 것이 곰팡이 균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곰팡이 균사가 마치 이게 실 같다 이렇게 이제 실의 모양에 빗댄 거예요. 그죠? 균사의 모양을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균사의 모양을 실의 모양에 빗대서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번 쉽게 나오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36번입니다. 자, 자료가 나오는데 화면 1, 2, 3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지문에 나와 있어요. 화면 제시, 화면 제시, 화면 제시 나왔어. 그러면 36번은 다음은 발표자가 보여준 화면인데 발표자의 시각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정답은 4번이 돼요. 보시면 왜 4번이냐? 자, 일단은 화면 2는 곰팡이가 토양에서 흡수한 양분은 식물 뿌리로 전달되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곰팡이로 전달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니은에 제시되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보니까 자 화면 2는 식물 뿌리와 곰팡이 사이에 양분이 오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죠. 그래서 발표자는 세 번째 문단에서 식물 뿌리와 연결된 곰팡이 균사가 양분이 오가는 통로가 된다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제시했어? 화면을 제시했잖아. 화면을 제시해서 곰팡이가 토양에 흡수한 양분은 식물 뿌리로 전달이 되고 이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도 곰팡이로 전달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화면 2가 니은에 제시된 자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걸 확인해 봐야지. 분석 특강이니까. 1번 선지 볼게요. 화면 1은 균사가 식물 뿌리를 감싸는 정도가 식물 뿌리의 부위마다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에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화면 2를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1은 식물 뿌리를 균사가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네요. 발표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화면을 갖다가 기억에 제시해서 식물 뿌리를 감싸고 있는 실처럼 생긴 것이 자 곰팡이의 균사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균사의 정의를 제시했네. 그러니까 네 일단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화면 1은 균사를 통해서 한 식물의 양분이 다른 식물에 전달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에 제시했다고 했는데 화면 1은 일단 균사가 식물 뿌리를 실처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에서 활용된 자료입니다. 근데 세 번째 문단에서 식물과 식물을 연결한 균사를 통해서 양분이 식물 간에 전달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니은에서 이제 화면 1을 활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화면 2는 곰팡이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실 모양으로 이어진 것이 균사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니은에 제시했다. 화면 2는 식물 뿌리와 이 곰팡이 사이에 양분이 오간다는 점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니은에서 활용한 자료인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곰팡이 몸을 이루는 세포가 실 모양으로 이어진 것이 균사임을 설명했는데 이거는 이제 화면 2를 기억에 활용해서 설명한 것이지 화면 2를 니은에 제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네, 4번이 적절했고 4번이 정답이었고 5번 이게 좀 약간 판단하기 좀 까다로웠을 텐데 화면 3은 땅속에서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는 균사가 주변에 서식하는 여러 식물의 뿌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디귿에 제시했다. 자, 화면 3은 곰팡이에 따라서 균사가 식물 뿌리와 연결되는 그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이 화면을 갖다가 이제 디귿에 제시해서 화면의 왼쪽처럼 균사가 식물 뿌리 세포의 내부로 들어가는 곰팡이가 있고 화면의 오른쪽처럼 균사가 식물 뿌리의 겉면이나 식물 뿌리 세포를 감싸는 곰팡이도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균사가 땅 속에서 퍼져나가면서 주변에 서식하는 여러 식물의 뿌리들을 연결할 수 있음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 화면 3을 이 디귿에 제시한 것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 다음 37번은 청중 반응 문제. 자, 이거는 정답이 3번이었는데요. 왜냐면 뭐 이거는 그냥 바로 한 번에 해결되는데 이거 정답만 확인하면 되죠. 이거는. 왜냐면 발표자는 지금 질문을 듣고 곰팡이나 식물에 눈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곰팡이와 식물 뿌리는 이 각각 상대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내놓아서 상대를 자기 쪽으로 유인하여 만날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곰팡이 균사는 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식물 뿌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이 세 번째 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청중이 이렇게 질문하겠지. 서로 떨어져 있는 곰팡이의 식물 뿌리가 어떻게 닿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꺼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으로 가능한 게 3번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왜 안 되냐? 자, 1번 같은 경우는 1번 질문은 발표자의 답변에서 같은 균사가 식물 뿌리 세포의 내부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질문도 자, 발표자가 지금 여기 발표에서 곰팡이와 식물 뿌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발표자의 답변에서 이 곰팡이가 식물 이외에 다른 생물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도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정답이었고 4번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여기서 이제 없어요. 왜냐면
발표자가 곰팡이와 식물 뿌리가 각각 상대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발표자의 답변에서 곰팡이와 식물 뿌리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 같은 질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곰팡이 연결된 식물 뿌리는 그렇지 않은 식물 뿌리보다 빨리 생장하나요? 이것도 발표자는 곰팡이가, 그죠? 발표자 답변에서 곰팡이 연결된 식물 뿌리가 그렇지 않은 식물 뿌리보다 빨리 생장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잘못된 질문이에요. 불가능한 질문이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38번에서 42번의 그 복합 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세트. 자, 화법 장문 네, 복합 세트. 이제 화작 복합 세트가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는 뻔한 유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화작 복합 세트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8에서 42번인데 38번, 그러니까 화법만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38번 문제, 그 다음에 39번 문제가 되고, 그죠? 그러다가 지금 40번 문제가 복합이야. 40번이 복합이고 장문에 해당되는 것이 또 41번, 42번이야. 자, 이렇게 넓게. 이게 41번, 42번이야. 그러니까 화작 복합이라 하더라도 지문만 화작 복합이지 화법 따로 둘, 장문 따로 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이것만 복합이야, 이것만. 얘만 복합 문제야.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일단 먼저 38번 보시면 A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여기서는 정답이 이제 화법 문제니까 단순히 내용일치로 풀 수 있는 것이고 4번이 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B에서 진행자는 앞서 전문가 1과 전문가 2가 박물관의 공간 구성에 대해 밝힌 의견에 대해서 공간 구성에 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라면서 이제 감사를 표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논의할 사항으로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왜 답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나머지는 왜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는데 1번 선지 볼게요. A. 전문가 1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 2의 생각을 묻고 있다. 일단 A에 앞서서 전문가 1은 이 지역이 모모 문화의 중심지라는 역사가 있고 박물관에서는 모모 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모모 문화권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진행자는 지금 전문가 1이 제안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 2의 생각을 묻고 있는데 A에서 지금 전문가 1이 진행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전문가 1의 답변 중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밝히면서 추가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A에서 진행자가 전문가 1의 답변 중에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밝힌 부분도 없고요. 전문가 1에게 추가 답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웃이고 3, 4번은 B인데요. 자, B. 전문가 1과 전문가 2의 제안을 종합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B에서 진행자는 전문가 1과 전문가 2의 의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뿐이고 지금 두 사람의 제안을 종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B에서 진행자가 공간 구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또 제시한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3번 아웃이고 4번 정답이었고 5번 C. 전문가 2가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밝히고 있다. 이것도 이제 C에 앞서서 전문가 2가 박물관에서 운영할 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자는 C에서 전문가 2가 언급한 내용 중에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그렇게 되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겠다며 예상되는 효과를 밝히고 지금 있는 거지 예상되는 문제를 밝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번도 화법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야? 메모 주고 이 메모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화법, 쉬운 문제. 그러면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메모 주고
메모를 줘. 이 메모의 내용이 지금 글에 나와 있냐 없냐 왔다 갔다 비교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왜 5번이 정답인가? 왜 가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자, E와 관련해서 E는 뭐야? 박물관이 복합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가의 전문가 E는요. 첫 번째 바라에서 교육, 공연, 시민 교류 등을 위한 시민 활용 공간 등을 확보해서 이 박물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로 이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나머지를 확인해 보면은 1번 선지. 자, A. 박물관에서 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시한다. 이 A와 관련해서요. 가의 전문가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모모문화권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면서 박물관이 이 토기와 왕릉의 왕관 등의 그 모모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B. 내실 있는 전시는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언급하면서 유물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거는 이제 B와 관련해서 가의 전문가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전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냥 바로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 C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가의 전문가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이 보존 공간이 부족해서 5년 만에 재증축한 네모네모 박물관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증축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 유산 보존이라는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도 D. 그러니까 D와 관련해서 가의 전문가 2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세 번째 발화에서 전문가 2의 세 번째 발화에서 최근 새로 제시된 박물관의 정의에 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고 이는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접근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39번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 문제로 넘어갑니다. 40번 가보면 가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거는 그냥 뭐 한 번에 답으로 꽂히는 어떤 그런 문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죠. 왜냐면 지금 가의 전문가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1번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복합 문제인데 바로 정답이 나와서 그냥 1번만 체크하면 돼요. 바로. 실전에서 2, 3, 4, 5를 읽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1번이 답이기 때문에 바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되면 이제 나머지 선지도 다 읽게 되는 거야. 나 자신을 믿어야 돼요. 일단 가의 전문가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 보존과 연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학생회장은 방송에서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다의 세 번째 문단에서는 청소년 대상의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달라고 건의를 하면서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의 어떤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 효과를 제시했으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1은 장문이에요. 41은 건의 글쓰기 전략인데 자 이것도 쉽게 나옵니다. 5번이죠. 디귿은 그 독자가 건의를 수용할 경우에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청소년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기대 효과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박물관의 운영상의 부담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서 독자가 우려할 수 있는 점보다 이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제시한 거니까 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나오고 42번도 바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쳐쓰기인데 지금 3문단의 초고랑 3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게 양쪽을 비교해 보면 바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1번이 정답이어서 바로 1번만 체크하면 돼요. 체험 강좌가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초고의 내용이 다의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과 관련해서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다의 세 번째 문단에서 청소년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43, 45. 자, 43, 45는 순수 작문 문제. 작문이었고. 자, 43번을 보면은 나머지도 뭐 쉬워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정답 체크하면 되는 부분인데 가의 기억부터 디귿을 나의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답이 바로 나와요. 3번인데 자 나에서는 이 니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이런 변화를 시기별로 제시하는 내용 없잖아요. 그냥 바로 답이 보이는 1분 안에 답 풀리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44번은 그 유명한 뭡니까? 조막글, 조건에 맞는 글쓰기. 그러면 식품산업의 변화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다 충족하는 건 5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 식품유통의 판매 방식의 다변화로 다양한 식품이 출시되고 있다라는 게 식품산업의 변화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변에 맞춰 무엇이 불량식품이고 불량식품 근절 방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라고 해서 독자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이런 의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니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선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45번은 자료 활용인데 이것도 지금 정답이 5번인데요. 기억다시를 통해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된 불량식품 적발건 중에 이물 검출 유형의 건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의 네 번째 문단에서 이를 활용해서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문단에서는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이유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다시2와 니은을 활용해서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이유를 보여준 자료로 네 번째 문단에 추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5번. 그래서 화작은 이 정도로 분석하면 충분하고요. 예, 넘칩니다. 그럼 이제 언매문항 분석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언매인데요. 자, 언매는 개념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언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9월 모평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는데 왜냐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 비문학을 죽였어요. 자, 거의 저는 죽였다고 표현하는데 비문학을 완전히 난도를 갖다 끌어내렸어요. 바닥으로. 원래 수능 국어는 비문학이 핵심이에요. 비문학이 정말 어렵게 내고 그리고 비문학이 트렌드라서 이 비문학을 잡는 사람이 수능 국어를 잡는다였는데 이 비문학을 갖다가 이제 누르면서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로 문학이랑 문법이 화작을 올릴 수 없잖아. 화작에서 난도를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문학과 문법이 특히 언매 중에서는 매체는 쉬우니까 문법, 언어 여기가 풍선 효과로 여기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어쨌든 변별은 해야 되니까 1등급을 막 10만 명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난도가 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문법에서의 변화인데 문학은 그 특성상 많이 높일 수 없어. 많이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러 개념들이 진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개념 융합. 원래 자, 음은 따로, 단어 따로, 문장 따로, 중세국어 따로가 많았었는데 이제 개념들이 융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개념이 융합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분절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단원별로 이 단원과 이 단원을 결합한 어떤 그런 융합적인 문제가 나올 거다. 결국 물론 그래도 풀 수는 있어. 왜냐면 각각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알기만 한다면 어쨌든 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좀 마음에 부담이 되지. 왜냐면 이제 그 두 요소가 같이 붙어서 나오게 되면 생각을 잘 이렇게 꺼내야 되니까. 개념 융합 문제 주목해야 되고 나도 이제 그래서 저도 이 개념 융합에 초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이 수업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나름대로 저는 이거를 파격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언매 분석 가는데 자 35번에서 36번은 이건 이제 지문형이죠. 지문형 문제고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한 거예요.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한 그런 이제 지문입니다. 지문형 두 문제가 딸려 있죠. 그래서 일단은 35번을 보면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건데, 자, 이거는 실제 보면 이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요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근데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트렌드고 이미 트렌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제 이러다 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넘어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1번에 용꿈의 직접 구성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인데 1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용꿈. 그럼 이거 봐.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분석해 볼 거예요. 용꿈부터. 자, 용꿈은 용과 꿈이 합쳐진 거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분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용꿈은 당연히 용과 꿈이 합쳐진 거니까 용꿈 끝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난다? 선생님, 용꿈을 분석해 말하면, 선생님, 용꿈은 용과 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끝입니다.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끝이 아니다. 한 번 더 된다. 어디서? 꿈에서. 꿈은 꾸다, 꾸다의 꾸에다가 미음, 전미사, 그죠? 명사파생 전미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한마디로 뭐야? 어근, 꾸라고 하는 어근과 미음이라는 전미사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된다는 걸 모르면 이건 풀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봐봐. 용꿈의 직접 구성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립 형태소, 이거 자립 형태소잖아요. 용은 자립 형태소 맞아. 근데 꾸랑 미음은 의존 형태소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 용은 자립 형태소다. 하지만 꾸와 미음, 자, 어근과 전미사, 이 꾸는 다른 말이죠. 어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의존 형태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나하나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2번, 봄날과 망치질 나와 있죠. 자, 봄날과 망치질. 봄날과 망치질은 일단 모두 직접 구성 중 하나가 접사임으로 파생어다. 자, 봄날은 의심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봄날 끊어집니다. 봄날 끝. 네,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근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근이니까 봄날은 합성어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망치질도 보세요. 망치질은 망치와 질입니다. 질은 여기서 그냥 질이 아니라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즉 이거는 어근이고 이거는 전미사예요. 따라서 모두 직접 구조 중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다. 근데 얘는 얘가 파생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2번 선지에 해당되는 것은 망치질만 해당되고 봄날은 해당되지 않아요. 왜? 얘는 파생어지만 얘는 합성어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해당되기 때문에 2번도 답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용꿈에서 아마 이 꿈을 꾸에서 미음으로 못 나누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해되죠? 나머지도 해볼게요. 나머지.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에서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지은이는 지은과 이로 일단 나눌 수 있고, 지은 같은 경우는 다시 짓다에 짓에다가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은 이에서는 이제 이가 명사죠. 예. 이는 자립 형태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직접 구성사가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일단은 자립 형태소 맞다. 이건 자립이야. 근데 짓과 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다 의존 형태소야. 여기 다 의존 형태소.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놀이방과 단맛입니다. 예. 자, 이게 4번이 정답이었죠. 그러면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군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놀이방 같은 경우는 이게 돼요. 놀이방. 놀이방은 놀이와 방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놀과 이도 또 나눠지죠. 놀과 이. 놀다의 놀. 에다가 이라고 하는 전미사. 그래서 어근 전미사예요. 명사파생 전미사. 그 다음에 하나 더. 단맛. 단맛도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단과 맛으로 이제 나눠지고,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다. 달다의 달에다가 자, 니은. 관형사형 어미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 달 할 때 이게 이제 리을이 떨어지는 이유는 달 같은 이제 어간이 니은 앞에 쓰이면 리을 탈락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거예요? 자, 분명히 놀이는 놀과 이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 중에, 그러니까 직접 구성 요소 중이라는 것은 놀이와 방 중에서 자, 의존 형태소만 이루어지는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게 있느냐? 이게 바로 의존이잖아. 이게 바로 의존이기 때문에 바로 오케이가 되는 거지. 또 단과 맛 중에서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게 있느냐? 단도 지금 달과 니은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의존이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분석 깔끔하죠? 그러면 5번. 이건 꽃고무신 같은 경우는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이니까 이건 당연히 꽃이 고무신을 꾸며주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야지. 꽃과 고무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꽃고무신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되겠죠? 그 다음에 36번을 볼게요. 36번은 자, 이게 바로 이제 좀 약간 결합된 거야. 융합된 거.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단어 형성법과 단어 형성과 그 다음에 단어 간의 의미 관계가 합쳐진 거다. 재미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잘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답은 3번인데요. 일단 정답은 3번인데 3번인 이유는 자, 직접과 선거의 첫 음절끼리 결합한 직선은 니은에 해당하죠. 그리고 직선이 여러 선거 방식 중에 하나인 점에서 직선은 이 선거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위어, 하위어. 그러니까 상위, 하를 갖다가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자, 동물과 고래와 범고래가 있으면 동물은 고래의 상위어예요. 예. 고래는 범고래의 상위어야. 근데 범고래는 고래의 하위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이 상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인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선지를 맞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적절하지 않느냐 확인해 봅니다. 1번 흰자는 흰자 위에 일부가 줄어들어서 형성됐기 때문에 기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흰자와 흰자 위는 서로 바꿔서도 그 의미에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서로 유의 관계를 맺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공격과 수비의 첫 음절끼리 결합한 공수의 경우에는 니은에 해당하죠. 그리고 공수는 이 공격과 수비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공격, 수비 각각과 상하 관계를 맺죠. 예. 그래서 틀렸고 3번 정답이고 4번. 그 민간의 앞부분과 투자가 결합한 민자는 디귿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자가 여러 투자 방식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민자는 투자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의 앞부분과 영화의 뒷부분이 결합한 외화는 디귿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외화가 영화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외화는 영화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은 음운 변동입니다.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냥 기본값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죠.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개념들은 다 아셔야 되는 것이고 5번이 정답이었는데 5번이 정답인 이유는 이런 거였죠. 자, 버들립과 덧니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미음에 해당되는 예를 갖다가 이제 그 써라라고 했을 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버들립 같은 거 먼저 보시면 버들립. 버들립이 버들립이 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버들과 잎이 결합한 거니까 니은 첨가 조건인데요. 지금 앞에가 리을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니은 첨가 조건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버들립 되겠죠. 그러면 먼저 니은 첨가 되고 그럼 니은이 들어오는 순간 앞에 있는 리을로 인해서 니은이 리을로 교체되는 그죠? 버들립. 그래서 리을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벌어지니까 유음화가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피읍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바로 음절의 끝으로 규칙, 음끝.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 자, 니은 첨가는 말 그대로 첨가고 첨가 얘네들은 교체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 미음의 어떤 그런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 그 다음에 덧니버. 덧니버죠, 덧니버. 근데도 보면 덧과 이버의 결합이야. 그래서 앞말이 시옷으로 끝나고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 조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옷부터 먼저 해결해 주니까 음절의 끝을 먼저 넣고 음끝. 그 다음에 니은 첨가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니은 첨가 되는 순간 이게 지금 디귿되고 니은이니까 비음화가 또 발생하죠. 끝. 그래서 교체가 지금 여기지. 교체. 음끝. 비음화. 교체. 교체 하나에 첨가 하나. 그래서 이게 지금 미음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거지. 그래서 37번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왜 잘못했을까? 재밌는 같은 경우는 교체가 이제 2번 일어나죠. 그리고 얽매는 같은 경우는 탈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분립 같은 경우는 첨가가 한 번이고 교체가 한 번 일어나. 근데 견인력에서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것이고 똑같이에서는 교체가 2번 일어나고 파무친에서는 축약 한 번, 교체 한 번 일어나고 읍조르 같은 경우는 교체가 2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나요. 건널거에서는 교체가 2번 일어나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있죠. 다 어디서 다룬 거다? 장동준의 생강국어 문법 그리고 이 개념이 있는 국어 문법 이런 데서 다 다뤘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 다룬 거라서 우리 친구들이 개념 강의를 제대로 안 들었다면 이거는 풀 수 없는 거고 제대로 들었다면 아주 기분 좋게 착착착 풀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어쨌든 문법 봤을 때 약간이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질문하시면서 이제 어떤 강의를 참고해야 되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강의가 길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 잠깐 투자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 맞히면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8번. 그러니까 문법은 아는 만큼 보인다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 다음에 38번. 이것도 왜 재밌냐면 이 문법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 예전에도 문법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심하게 복합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융합됐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능동, 뭐 사동, 그 다음에 시간 표현, 높임 표현이 그냥 다 짬뽕 돼가지고 나왔어. 믹스됐어. 믹스 버전. 문법 요소 믹스 문제. 그래서 일단 정답은 근데 정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단 2번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C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 책을 읽혔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책을 읽히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읽혔다에다 C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인 거고 1번이 적절한 이유는
A, B에서 형을 어머니로 바꾸면 각각 어머니께서 동생을 업으셨다. 동생이 어머니께 업혔다가 되니까 적절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서 D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시게 하였다가 되는데 하여튼 읽는 주체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읽기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의시를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A, B는 각각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와 동생이 형에게 업혀 있다가 되는데 이 중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는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동생이 형에게 업혀 있다라는 것은 완료상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아마 4번 선지가 좀 약간 어려웠을 겁니다. 이 완료상과 진행상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제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마 더 어렵게 와닿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5번 A와 C는 모두 동작의 진행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는 각각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와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히고 있다가 되고 둘 다 진행상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9번은 중세국어인데요. 중세국어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되고 물론 기본 개념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복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복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구조가 실제 예문이 있어. 중세국어 예문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어 풀이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 예문 나와 있고 오른쪽에 현대어 풀이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그 예문에 해당되는 부분만 쭉 찾아서 거기 그 부분만 현대풀이 부분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라. 커넥트 시켜라. 그러면 게임 끝난다. 왜? 자 보세요. 39번도 지금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속성분. 부속성분은 관용어나 부사어인데 자 A에서는 지금 체언 발알의 부사격 조사 A가 결합한 발알애가 부속성분이 부사어로 쓰이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부사로 쓰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현대풀이 보면 알지. 그러니까 예문을 보지 말라는 거야. 예문을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마. 분석할 수 없어. 그걸 분석하라고 원하는 것도 아니야. 출제위원들이. 그럼 뭐야? 현대풀이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보라는 거예요. 현대풀이에 걸리는 부분만 비교해서 연결해서 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자 발아래가 부사어로 쓰이고 B에서는 체언 나라 히읗에 관용교조사 시옷이 결합한 나라시 부속성분인 관용어로 쓰이고 있고 또 체언 중국의 부속교조사 A가 결합한 중국애가 부속성분인 부사어로 쓰이고 있고 C에서는 체언 생인에다가 관용교조사 A가 결합한 생인애가 부속성분인 관용어로 쓰이고 있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다음에 40번에서 45번까지는 이제 매체죠. 매체는 하여튼 이 언어라고 하는 험난한 길만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언어가 험난한 길이야. 막 험난한 길인데 매체부터는 쫙 내려가지고 이제 평지를 걷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언어는 어렵다. 매체는 그냥 여태까지 어려운 걸 보상해주는 어떤 그런 쉬운 느낌이다. 이지하다. 매체는 태생적으로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그런 시험 유형이에요. 그래서 매체를 보면 일단 40번. 자, 40번 보면 자 이거는 이제 답 위주로 체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분석까지도 사실 필요 없는 거지만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매체를 갖다 생략하잖아. 하지만 저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40번부터 먼저 보면 40번, 41번, 42번, 그죠? 43번, 44, 45까지 다 훑어는 봐야 돼. 자, 그러면 40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5번이었는데 이제 왜 어디를 틀리게 되냐? 되게 단순해요. 화법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학생회장의 발언 내용 중에서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서 사용 원칙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지금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자막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근데 학생회장이 화면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면서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잖아.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41번은 A씨에서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자, 이것도 정답이 2번이 나오죠. 왜냐면 자, B에서 다혜가
학생회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원칙을 마련했다는 학생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학생회 결정이 타당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번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2번을 가면 자, 정답은 이제 5번 나오는데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이다. 기억 디귿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반영 여부 묻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5번 정답인 이유는 어디에 틀렸냐. 나에서 댓글 기능을 활성화한 것은 학생의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친구들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학생의 전할 의견은 학생의 공식 카페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안내하면서 카페로 연결하는 그런 이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학생회장은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발언에서 다음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습실 사용자들은 아직 지금 선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3번 같은 경우는 자, 매체 언어 표현 방법인데 1번에 정답이 배치되어 있어서 바로 또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되게 간단한데 지금 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직접 알리는 내용은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이 아니라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표현 방법을 따질 것도 없이 내용적으로 일단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실은 그 문법 표현들 있죠. 부사 직접 사용해요. 뭐 어미 어서를 사용해요. 어미 get을 사용해요. 이거는 다 팩트로 고정돼 있어. 팩트로 고정돼 있고 그 뒤에 있는 부분만 살피면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문법 부분이 맞는지를 살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매체적 양상으로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번에 보면 B, 어미 어서를 사용해서 학습실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했는데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를 통해서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인기가 많은 이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어미 get을 사용해서 그죠? 이 get은 미래 시제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죠? 추측의 의미야. 그래서 추측의 get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학습실 사용에 불편에 공감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부터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부터를 사용해서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학습 사용 신청의 시작 시점을 묻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어미면 자 뒤에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을 사용해서 지금 대의원에서의 안건 통과가 사용 원칙에 따른 그 학습실 사용 신청의 선행 조건임을 잘 드러내고 있지. 그래서 1번이. 그 다음에 두 문제를 더 보는데요. 자, 마지막까지도 역시 쉽습니다. 자, 44번을 보시면 매체 유형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이 나와 있는데 자, 정답은 3번이죠. 지금 가에서는 나와 달리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된다라고 했는데 자, 가에서는 지금 대출 조회 연장이나 대출 예약 등과 같이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나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그래서 3번이 지금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5번은 4번인데 마지막까지도 뭐 쉽습니다. 매체 정보 구성 방식을 묻는 문제인데 4번인 이유는 자 학생은 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리을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에서 학생은 도서를 살펴보다가 관심 도서로 저장하는 기능도 앱에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사서는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무엇을 하트를 눌러서 그죠? 하트를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학생이 요청한 기능은 이미 리을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리을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언매 문항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아마 이제 이미 선택 과목이 결정이 되어서 그죠? 수능 접수는 이미 마무리됐을 것이고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결정이 이미 끝나서 이제는 바꾸지 못하시지만 그래서 순간 화작으로 다시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번 자기 어떤 언매 실력을 믿고 가시면 되고요. 화작을 지금 선택하시는 일단 선택이 됐으니까 선택한 과목에 우리가 충실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친구들 9월 모평 분석까지 끝났어요. 저의 올해 2023학년도 마지막 강의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만나지 맙시다. 내년에는 만나지 말고 반드시 이번에 합격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20살을 대학교 교정을 걸어다니면서 찬란한 어떤 20살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애도 열심히 하시고 그죠? 네,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만나지 말자. 그리고 수능 전날까지 그죠? 막 허황된 어떤 그런 자신감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능 전날까지 의연하게 견뎌서 반드시 살아남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위해서 저도 응원하겠고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수능 대박을 내시고 수강후에도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